오늘은 수학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큰아이는 현재 중3인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수포자 중에서도 수포자였는데 어떻게 코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육에 답 없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취해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순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등 선행 시작 시기와 현재 진도. 저희 아이는 6학년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 12월 초부터 중등 선행을 시작을 했었어요. EBS 뉴런으로 개념을 듣고 일품 블랙라벨까지 풀었었고요. 현재는 고등 수하의 개념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 수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고요. 수상은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등은 이제 1학기의 대수 파트는 개념을 하고 일품 블랙라벨까지 풀었고요. 그리고 2학년의 이제 도형은 개념을 하고 일품까지만 했고 3학년 2학기는 개념만 학습한 후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간 거죠. 초등 때 했던 대략적인 방법과 선행을 안 한 이유. 제가 아는 분이 분당에서 영재들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희 아이같이 평범한 아이들은 디딤돌 기억만 하면은 충분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그것만 했고 연산 문제집은 이제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6학년 때만 최상위 센 한 권을 더 풀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수학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3학년부터는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이제 기흥으로 복습을 할 때 아이가 모르는 것만 제가 공부해서 이제 조금씩 가르쳤었죠. 5, 6학년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둘이 씨름하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수포자 출신이라고 해도 어른이 봐도 요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너 혼자 어떻게든 풀어봐라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런 건 크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면서 넘어간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화내고 아이를 달달 볶지 않았던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 정서를 나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6학년 때 최상위 쌤은 어떻게든 혼자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디딤돌 최상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선행을 안 한 이유. 아이가 5학년쯤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선행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말들을 안 하셨죠. 제가 선행을 안 한 이유는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조금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다음 진도를 하기가 힘들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친 개념이 있을까봐 복습 위주로만 공부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그렇게만 하기에도 공부하는 시간이 아주 적지는 않았었거든요. 자기 학년 다지면서 선행까지 나가는 아이들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한 아이들은 수학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겠죠. 저희는 또 저희가 한 만큼의 성과로 돌아오겠고요. 그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늦게 시작했는데도 고등수학 선행까지 가능한 이유. 저희 아이가 수상은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개념이 튼튼하게 잘 잡혀서 아이도 자신감을 더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수하를 하고 있는데 수하는 수상보다 더 수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 수학의 맛을 좀 봤으니까 3학년 1학기면은 수하가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여름방학부터는 수원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수원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수원을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고등 내신 대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비교적 저희 아이가 늦게 시작한 편인데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선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개념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는 매일 잠자기 전에 1시간 독서가 오랫동안 루틴이 된 아이거든요. 그 수학 잘하는 아이를 쓰신 류승재 선생님이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큰아이를 보면서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독서를 많이 못한 아이들은 수학 선행을 그래도 늦어도 6학년 2학기부터는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했어도 선행이 가능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비학군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서울 종로구인데요. 학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따로 시간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나서 제가 강남권 중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한번 풀려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블랙라벨 이런 수준인 것 같았어요. 심화 문제집을 달달달달 풀게 만들어서 내신을 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심화를 푸는 목적이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데 학원에서 배워서 시험을 대비시킨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저희 아이는 그런 면에서 시간을 엄청 벌고 가는 거였죠. 내신 준비를 그렇게 빡세게 안 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저희 스타일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적절한 인강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아주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개념만 EBS 뉴런으로 인강을 듣고 모든 문제는 이제 아이 혼자 풀었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개념 독학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예요. 또 선생님을 좋아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인강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근데 인강은 부모의 관리가 안 들어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제가 관리를 잘 해두니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 올바르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벌게 된 거고요. 중등 개념 씹어먹은 방법.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개념을 듣고 노트 정리를 시켜봤는데 이게 별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안 했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돌아가지 않는 선행이 가장 빠른 선행이다 라는 문구를 읽고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학습을 했었어요. 저는 개념 인강을 같이 봤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동시에 본 건 아니고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본 거죠. 개념을 듣고 문제를 푼 후에 거의 모든 개념 문제는 설명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어려운 것도 좀 설명을 시키기도 했고요. 개념 문제는 오답이 거의 없었지만 맞은 문제라도 정확한 원리로 풀었는지 확인을 해본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아이가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하면서 개념이 저절로 암기가 되고 또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찾게 되니까 이보다 좋은 인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을 하는 태도는 제대로 안 들었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배웠으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꺼내봐라. 뭘 잘 모르는지 보자. 이런 태도가 돼야겠죠. 분명히 이 시점에서 이런 걸 못해서 학원 보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힘들어질 뿐이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학원 보내더라도 구멍 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아이가 남보다 앞서가게 하려면 아이든 부모든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엄마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만 개념을 알고 있어도 아이는 절대 수포자가 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편해진다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개념부터는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또 붙들고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본인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이 엄청 붙어서 지금은 거의 수학을 사랑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최상위권이 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긴 하더라고요. 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이 나올 때는 둘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풀었었거든요. 사실 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같이 이제 괴로운 척만 한 거였죠. 근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1학년이 이 정도인데 진짜 2, 3학년 땐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때는 뭐 학원으로 보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요?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오히려 2, 3학년은 훨훨 날아가더라고요. 거기가 한번 고비였는데 워낙 힘들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수학 실력이 점프하게 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씹어 먹다시피 하고 나니까 일품은 너무 쉽게 풀고 블랙라벨까지 전부 풀어내더라고요. 중등 수학 성취도. 물론 여기가 비학군지라서 중등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 맞죠. 그래도 수학 정서가 좋은 것과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와 아이는 전혀 불안감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 가서 깨지더라도 또 해결책을 찾으면 되니까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중2 때 도형에서 2개 틀린 거 빼고 만점을 받아왔어요. 또 도형은 역시나 찝찝했는데 결과를 보더니 찝찝한 것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또 중등 과정을 마치고 고1의 3월 모의고사로 중등 전 과정을 테스트했을 때 오답이 2개가 나왔는데 한 개는 연산이었고 한 개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고등 진도 나간 거고요. 그리고 중등 1학기에 블랙라벨 3권을 풀었는데 권당 오답이 10개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랑하려는 것 아니고요. 이렇게 한 아이의 성취도가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 수학은 많이 힘들어해서 진도나 다지기를 더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로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중등 과정은 잘 마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등 선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과 극복한 방법, 그리고 인강 선생님의 장단점,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